저 마이바트 이름으로 조회하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이제 구현만 하면 되죠. 구현을 합시다. 왜 컴퓨터가 이렇지?
스튜던트 리스트 1은 그냥 전체 목록 다 조회해서 전체 목록을 다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구현이고, 스튜던트 2 리스트 2 스튜던트 리스트 2가 이번 시간에 설명한 이름으로 조회하기 구현인데, 그냥 처음 실행했을 때는 전체 학생 목록이 다 조회돼서 출력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름을 뭐 앞 글자만 일치하면 조회를 하기 때문에 첫 글자만 써도 그 첫 글자 일치하는 학생들이 다 조회가 돼요. 예를 들어서 박이라고 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박씨 학생들만 다 이렇게 조회가 되죠. 그렇고 잘 실행되는 거 확인했고, 자, 구현을 봅시다. 뭐 스턴트 DTO까지야 뭐 똑같고, 매퍼에서 find all,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전체 학생 목록을 다 조회하는 게 find all이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설명한 거, 이것도 지난 시간이죠. 참 설명은 find by name, 그러니까 이름으로 조회하기. 자, 여기 파라메타로 조회할 이름, 지금 여기서 아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박이라고 입력했죠. 박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그 박하고 뒤에 박이라는 문자열만 오는 게 아니라 박 입력된 문자열 뒤에 퍼센트까지 붙어서 와요. 왜 붙어서 오냐면 앞에 배경 지식에 설명했죠. 지금 조회를 이렇게 할 거야. 김하고 퍼센트.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학생들, 즉 김씨 학생들이 다 조회가 되지. 그래서 자바에서 이 문자를 보내올 때 뒤에 퍼센트를 붙여가지고 보내줘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방금 여기서 박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눌렀으니까 여기로 전달되는 문자열이 박 퍼센트. 자, 박 퍼센트가 여기 끼워져 가지고 조회하면 박씨 학생들이 조회가 되죠. 조회된 박씨 학생들 목록이 요 타입의 객체들에 채워져서 리턴이 되죠. 자, 스튜던트 컨트롤러 스튜던트 리스트 1은 스튜던트 매퍼 find all, 전체 학생을 다 조회해서 이렇게 뷰에 전달해요. 응? 꺼졌어? 속도가 느려 아니면 꺼졌다 켜졌다 해? 그래? 스튜던트 리스트 1 스튜던트 매퍼 점 find all, 이건 전체 학생 다 조회한 다음에 그것을 모델에 이렇게 add attribute, 모델에 이렇게 넣어서 모델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스튜던트죠. 이 이름으로 모델에 넣어서 뷰에 전달하는데 그걸 전달받는 뷰의 이름은 스튜던트 슬래시 리스트 1.html이죠. 그게 URL도 스튜던트 1이죠. 이거고 전체 학생 목록을 그냥 다 출력하는 스튜던트 리스트 1. 그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 2는 이거 지난 시간에 배경 지식에서 설명한 거, 여기서 스튜던트 리스트 2를 실행을 하면 지금 그냥 내가 스튜던트 리스트 2 URL 입력하고 엔터를 쳤죠. 그러면 스튜던트 리스트 2 URL이 get 요청으로
서버에 전송이 돼요. 스튜던트 리스트 to get 요청. 그러면 얘가 이 액션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리퀘스트 파라메터로 전달된 데이터들 중에서 이름이 name인 거, 여기 이름이 name인 리퀘스트 파라메터를 이 멤버 변수에 채우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내가 실행한 건 URL만 입력하고 엔터를 딱 쳤죠. 이렇게 URL만 웹브라우저 주소칸에 URL만 입력하고 엔터를 탕 친 건 내가 방금 URL 말고 아무것도 더 추가로 안 했잖아. 그럼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어. 요 name이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당연히 없어요. 아무런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URL만 딱 처음에 여기다 URL만 입력하고 엔터 쳤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디폴트 밸류가 되죠. 즉 빈 문자열이 여기에 채워지죠. 빈 문자열이 채워져서 얘가 호출이 돼요. 즉 name이라는 요 변수 값이 빈 문자열이 돼요. 왜냐하면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서 당연히 name이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도 없는데 그 경우는 디폴트 밸류다. 즉 이 값이 빈 문자열이다. 예요. 그럼 빈 문자열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면 그 결과는 그냥 퍼센트지. 퍼센트. 그러면 이 비문자열 플러스 퍼센트는 그냥 퍼센트라는 문자열이니까 그게 여기로 가서 얘가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라는 문자 하나 들어있는 문자열이죠. 그러면 여기 like 뒤에 퍼센트로 조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전체 학생이 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퍼센트라는 이 SQL like에서 퍼센트라는 것은 아무 문자열이나 다 일치하는 특수 문자가 퍼센트니까. 그래서 전체 학생이 다 조회돼 가지고 전체 학생이 다 여기 모델에 add attribute 돼 가지고 그다음에 요 뷰에 전달이 되죠. 전달되는 그 다음으로 호출되는 실행되는 뷰의 이름은 student list 2.html. student list 2죠. 자, student list 2를 봅시다. student list 2. 자, 얘가 실행이 되죠. 자, 얘는 여기 입력 폼, 인풋 태그 하나랑 버튼 하나 출력을 하는데 여기 value 어쩌고가 없으니까 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인풋 태그가 출력이 되죠. value가 있어야 그 value 값이 채워지잖아. value 어쩌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채워지죠. 그리고 여기서 student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그게 학생 목록인데 거기서 학생을 하나씩 꺼내서 st라는 변수에 대입해 가면서 반복해서 출력하죠. 그런데 그게 방금 그 검색 키워드가 그 퍼센트라는 문자 하나 들어있는 문자이라서 전체 학생이 다 줘야 됐죠. 그래서 전체 학생이 다 출력됐어요. 전체 학생이 다 출력됐어요. 지금 상황이 내가 다시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URL만 입력하고 엔터를 탁 치면 지금 아직 엔터 누르기 전인데 스튜던트 리스트 2 URL 입력하고 엔터를 탁 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언제나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엔터를 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이 코드를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소스 코드, 이 프로젝트 소스 코드가 엔터를 내가 여기서 다시 자, 이렇게 지금 URL만 입력했지? 스튜던트 리스트라고 URL만 입력하고 엔터를 탁 치자마자 자, 웹브라우저하고 서버에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서버에서 어떤 코드가 어떤 순서로 실행됐고 각 변수의 값은 뭐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걸 여러분이 다 강의 노트 읽어서 다 강의 노트에 다 적혀 있어. 그래서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면 돼. 그걸 해내야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TV 안 나올 때 땅땅 두드리면 나오기도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는 그 할머니 수준이면 개발자가 못 돼.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엔터를 치자마자 이 웹브라우저는 이 URL을 서버에 요청해. 그리고 그 요청은 get 요청이에요. 그러면 student2 list2 URL이 get 요청으로 서버에 전송이 되면 get 요청. 자, 스프링이 자동으로 이 액션 메소드를 실행해. 그리고 그 요청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죠? 첫째 URL, 두 번째 get, post 등 리퀘스트 메소드가 있죠. 세 번째 요청에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같이 전달되기도 하지, 없기도 하고. 자, 근데 이 경우 방금 내가 URL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데이터가 없잖아. 딱 URL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으니까 이 경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URL하고 get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student list2 URL 그리고 get. 그래서 얘가 호출이 돼서 실행되는데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는 없으니까 없을 경우 여기 default value 빈 문자열이 얘의 값이 돼요. 그리고 실행. 자, 그러면 student mapper에 find by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이게 빈 문자열이니까 빈 문자열에다가 퍼센트 문자열을 더하면 그냥 퍼센트 문자열이지. 그래서 퍼센트 문자열이 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죠. 이 파라미터가 자, 올라가서 student mapper를 봅시다. 자, 여기에 얘가 퍼센트라는 문자 하나 들어있는 문자열이 여기로 전달되죠. 얘가 호출됐고 그러면 요 퍼센트 문자 하나가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서 그 다음으로 이 SQL이 실행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SQL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 여기가 퍼센트라는 퍼센트 문자 하나 들어있는 문자열이라면 전체 학생이 다 줘야 돼. 이 SQL에 대한 설명은 위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그거 복습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백엔드 개발자가 될 확률이 낮은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아무튼 전체 학생이 다 줘야 되고 줘야 되는 학생이 요 타입의 객체들에 채워져 가지고 왜 객체들이냐면 스튜던트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지지. 여러 개 만들어져서 이 목록 객체, 얘가 목록이죠. 목록에 여러 명의 스튜던트 객체가 채워져요. 그게 리턴이 돼. 리턴된 게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서 리턴된 거야. 얘가 리턴을 해. 자, 그것을 다시 모델에 add하죠. 그 리턴된 학생 목록 객체가 이게 전체 학생 목록인데 전체 학생 목록 객체가 모델에 add돼요. 그렇게 add되는 객체의 이름은 요게 이름이 아니야. 모델에 add되는 요 객체를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라고 부르는데 모델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이거예요. 이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모델에 add됐고 이 모델은 뷰에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실행되는 뷰에 전달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실행되는 뷰는 누구냐? 이게 이름이야. 경로명이에요. 스튜던트 리스트 2가 실행이 되고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학생 목록이 전달됐어. 모델 애트리뷰트가 전달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실행되는 스튜던트 리스트 2를 읽어봐야지. 스튜던트 리스트 2 이런 태그들이 얘가 실행이 되면 이런 태그들이 출력되죠. 이 부분은 평범한 HTML 태그니까 그냥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인풋 태그가 출력이 돼서 웹브라우저에서 그려지면은 비어있는 인풋 태그가 그려지죠. 왜냐하면 비어있지 않으려면은 value는 뭐뭐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value는 뭐뭐뭐가 없으면 비어있는 인풋 태그로 그려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체 학생 목록이 요 이름으로 모델 애트리뷰트로 전달됐죠. 그게 하나하나 학생 한 명이 하나씩 꺼내져 가지고
이게 일종의 for 반복문에 해당이 돼요. 얘가 실행이 되면 tr 태그가 여러 개 출력이 되는데 tr 태그가 몇 개나 출력되느냐? 요 학생 목록에 들어있는 학생 하나당 요게 한 번씩 출력이 돼요. 그래서 학생이 40명이라면 이 tr 태그가 40개가 출력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엔터를 쳐볼게요. 방금 내가 말로 설명한 내용이 쭉 일어나서 쭉 출력이 된 거예요. 학생 목록 전체가 출력됐죠. 자, 앞으로 소스코드 읽고 이해하고 공부할 땐 이렇게 내가 뭘 했을 때 그 다음에 쭉 일어나가지고 소스코드 뭐가 실행이 되고 뭐가 전달돼서 이렇게 했다. 순서대로 다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주소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다 나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개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박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조회 버튼 누르자마자 이 웹브라우저하고 또 서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할 테니까 그것도 잘 이해. 지금 박이라고 입력하는 건 그냥 웹브라우저에서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력품에 입력하는 건 웹브라우저에서만 일어나는 기능이야.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를 때 이제 이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뭘 보내. 뭘 보내느냐? 그걸 봐야지. 이 조회 버튼 누르면 서버에 얘가 웹브라우저가 뭘 보내는지 알려면 HTML 태그를 봐야 돼요. 자, 페이지 소스 보기로 보면 내가 방금 박이라고 입력한 인풋 태그가 이거예요. 그리고 조회 버튼은 이거고. 그러면 폼 태그 안에 있는 여기 서밋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서버에 요청이 날아가요. 그런데 이게 타입 서밋이 아닌 버튼을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기가 서밋 버튼이에요. 타입이 서밋인 버튼을 눌러야 서버에 요청이 날아가요. 그리고 이때 URL,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을 날릴 때는 요소가 3개 있다고 그랬죠. URL하고 get, post 등, get 아니면 post 뭐 등등 리퀘스트 메소드,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 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경우 URL은 뭐냐? 이 폼이 서밋 돼가지고 서버에 요청이 날아갈 때 URL은 뭐냐? URL을 폼 여기다가 적어줄 수 있는데 안 적어줬어요, 지금. URL 안 적혀 있잖아. 그러면 현재 웹브라우저 주소칸에 있는 URL이 또 다시 요청이 돼요, 얘가. 이게 스튜던트 리스트2가 또 요청되는 거지. 그리고 이 요청이 get이야, post야. 그것도 역시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근데 안 적어줬지? 안 적어주면 get이야. 안 적어주면 이렇게 URL도 폼에다가 URL도 안 적어줬고 리퀘스트 메소드 뭐 포스트 메소드도 안 적어줬어. 그러면 이 주소칸에 있는 URL을 get으로 다시 요청해요. 그리고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는 이 경우는 있지. 여기에 입력된 값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 그래서 입력된 값 방금 내가 박이라고 입력했죠.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value는 박이고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name은 요게 name이에요. 여기 인풋 태그의 name 값이 name이에요. 그래서 name이라는 이름으로 방금 입력한 박이라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서버에 전송이 돼요. URL은 뭐라고 그랬지? student list2 그리고 get. 자, 그러면 그 요청을 서버가 받으면 스프링이 받으면 URL이 student list2고 그 다음에 get request method가 get이고 그러면 얘예요. 얘가 호출돼. 방금 호출됐는데 또 호출된 거지. 또 호출됐고 근데 방금 직전에 호출될 때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있지. 있고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name이 value 맞죠? 여기 value name이 요게 name이에요. name이 name 맞지? 참 name이 name 맞죠? name이 name 맞고 그다음에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이름은 요거고 name 이게 이름이고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값은 여기 입력한 값 박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name 맞고 값은 박. 그 값이 여기에 채워져요. 여기 이 변수의 값이 박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박 뒤에 퍼센트가 붙지. 박 뒤에 퍼센트가 붙어가지고 스튜던트 매퍼에 find my name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이때 파라미터 값은 박 퍼센트야. 그래서 얘가 호출이 돼요. 얘가 또 호출이 되고 이 경우 두 번째 호출됐을 때 여기에 전달되는 값은 박 퍼센트죠. 자, 그러면 박 퍼센트 문자열이 여기에 끼워져서 이 SQL이 실행이 되는데 서버에서 그러면 박씨 학생들이 다 줘야 되고 그렇게 줘야 된 박씨 학생들이 요 타입의 객체에 채워져서 그 박씨 학생 목록이 리턴돼요. 리턴되면 그 리턴된 리턴 값을 다시 모델에 또 add attribute 하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모델에 add attribute 해가지고 또 다시 student list to view 이름이 다시 리턴되죠. 다시 리턴되니까 student list 2.html이 또 다시 실행이 돼요. 처음부터 실행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출력돼. 그런데 여기서 input 태그가 어떻게 출력돼? 비어있는 형태로 출력되죠. 왜? value는 뭐뭐뭐가 없다면 비어있는 input 태그가 출력되는 거야. 다시. 그리고 자 여기서 tr 태그가 또 여러 개 출력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student7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지? 박씨 학생 목록만 들어있지. 이번에는 아까는 전체 학생 목록이 여기서 전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80명이다. 그럼 180개 tr 태그가 출력됐지만 지금 다시 출력될 때는 예를 들어 박씨 학생 목록이 12명이다. 그럼 12개의 tr 태그만 출력돼. 다시 출력되는 거야. 이번에는 박씨 학생 목록만 출력되고 다시 출력된 인풋 태그는 value는 뭐뭐뭐가 없어. value는 뭐뭐뭐가 없이 출력되면 비어있는 형태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회 버튼 누르면 그런 일들이 쭈르륵 일어나요. 그래서 조회 버튼을 클릭했더니 박씨 학생들 목록만 출력됐고 여기 비어있는 인풋 태그는 비워진 채로 출력됐지. 그래서 개발자가 되려면 왜 인풋 태그가 비워졌는지를 이해해야 돼. 근데 이걸 교수한테 질문하면서 조회 버튼 눌렀더니 인풋 태그에 있던 값이 지워졌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건 개발자다운 질문이 아니야. 지워진 게 아니지. 비어있는 상태로 새로 출력된 거지. 오케이. 자, 연습 문제. 처음에 실행할 때 전체 학생이 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뭔가? 내가 말로 길게 설명했죠. 여러분도 소스 코드 읽어보면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보고 이해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순서대로 소스 코드 읽으면서 이해하기 바라고. 이걸 다 이해했다면 그러면 왜 이해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 수정할 수가 있지. 자 팀장이 이제 여러분이 심사원인데 팀장이 이렇게 지시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황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눌렀더니 조회 결과 황씨 학생 목록만 나오는 건 오케이야. 근데 방금 입력한 황이 여기 없지. 자 이거 황 없어지지 않게 수정해라. 자, 이 황이 없어지지 않게 수정하려면은 왜 없어졌는지를 이해해야 그러면 안 없어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없어졌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잘 이해했다면 어떻게 수정하면 여기에 황이 채워지도록 다시 이 조회 버튼 눌렀을 때도 여기가 비어있지 않고 방금 입력했던 조회 조건 황이 여기에 채워져 있도록 그렇게 이 코드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해야. 자, 한번 다음 강의 노트에 적혀 있긴 하지만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한번 소스 코드를 읽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훈련이야.
답만 찾아보는 게 바로 주입식 교육이에요. 답만 찾아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탐구야. 개발자에서의 관건은 탐구 능력이에요. 어떻게 여기다 황이라는 아까 방금 입력했던 검색 키워드를 여기에 채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건 왜 이게 비어있는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왜 비어있냐면, input 태그가 value는 뭐뭐뭐, 그게 없으면 언제나 비어있는 상태로 그려져요. input 태그가 저렇게 출력되면. 그러면, 뭐가 채워져 있게 출력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value는 뭐뭐뭐, 그렇게 value는 뭐뭐뭐를 출력을 하면 돼요. 즉, 여기에다가 value는 예를 들어 그냥 황 이렇게 하면 value는 황 이걸 이렇게 뒤에 value는 뭐뭐뭐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황이라는 문자열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출력은 그려지긴 하는데, 문제는 언제나 황이라고 채워져 있겠지. 직전에 뭐라고 입력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황이라고 채워지죠. 그러면 직전에 입력했던 검색 키워드가 채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직전에 입력한 검색 키워드가 황인지 박인지 김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은 뷰는 모르고 액션 메소드가 알죠. 그 검색 키워드가 이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뷰에 전달해 줘야 돼요. 뷰에 전달해 주는 방법은 이거지. 모델의 add attribute에서 전달하면 되죠. 설명한 내용이잖아. 이게 탐구라는 게 알고 있는 내용을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게 바로 탐구죠.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 거였죠. 검색 키워드가 여기 액션 메소드에 있고, 액션 메소드에 있는 이게 검색 키워드고, 이 값을 뷰에 전달해야죠. 그 전달하는 방법도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전달 받아서 여기서 모델 애트리뷰트 값을 출력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이거지. 그럼 전달받은 name이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값을 여기에 value 뭐뭐뭐 이렇게 출력하면, 그러면 그 출력된 값이 input 태그에 채워진 상태로 input 태그가 그려지죠. 자,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뭐 박이라고 합시다. 박이라고 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왜 이렇게 됐지? 왜 통째로 출력됐지? 아, 헷갈렸다.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고. th 콜론을 붙여줘야지. 다시. 하고. 오케이. 자, 다시 황하면, 김하면, 오케이. 되죠? 방금 이어간 검색 키워드가 다시 채워져 있죠? 다시 채우려면은, 이렇게 액션 메소드에서 모델 애트리뷰트로 검색 키워드를 전달해야 되고, 그걸 뷰가 받아서 여기에 th value 이렇게 출력해야 되고, 그래요. th 콜론 value 하고 저렇게. 다음 강의 노트에 있어요. 근데 미리 연습 문제니까 미리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부록은 이 수업의 학습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부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거 백엔드 개발자 공채 기술 면접의 거의 단골
기술 면접 문제예요. 이거 물어볼 확률이 매우 높아. 왜냐면 백엔드 개발자가 걱정해야 되는 게 하나가 백엔드의 성능인데, 그 백엔드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DB 성능이에요. DB 조회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게 공채 문제 기술 면접 백엔드 개발자 공채 기술 면접이라면 나 같아도 이렇게 물어봐. 뭐냐면 아주 그 뭔가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능을 개발했는데 백엔드가 생각보다 너무 느려. 그래서 성능을 개선해야 되겠어. 자, 백엔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가 시도해 볼 방법들을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봐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실력이 드러나.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아는 대로 다 얘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DB 성능 개선이에요. 백엔드에서 성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DB 성능이야. 그리고 DB 성능에서 제일 중요한 그 DB 성능 개선 방법이 인덱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성능 개선을 위해서 네가 시도해 볼 거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봐라라고 할 때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얘기가 DB 인덱스예요. 백엔드 성능에서 DB 인덱스가 가장까지는 심하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면서 또 쉬워.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고민해 봐야지. 쉬우면서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학생을 주회할 때 빈번한 주회 조건이 예를 들어 학번, 이름, 소속학과 이런 걸로 주회를 하죠. 그쵸? 그런데 뭐 학생 주소로 조회하는 건 매우 드물겠지. 주소로 조회한다 할지 전화번호로 조회하기도 뭐 아주 가끔 있을 수는 있어도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학생 DB에서 학생을 학번으로 조회한다, 이름으로 조회한다 이런 건 매우 빈번하겠죠. 이렇게 매우 빈번한 조회 조건에 해당할 것 같은 필드, 그 필드에 인덱스를 만들면 이렇게 학번 인덱스, 이름 인덱스, 소속 학과 인덱스, 가장 빈번한 조회 조건에 해당될 것 같은 필드에다가 인덱스를 만들어 주면은 DB 조회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돼요. 아주 크게 개선이 돼요. 그래서 DB 설계할 때 첫 번째로 그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이건 성능에 매우 중요하고 별로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DB 설계할 때 인덱스 만드는 것도 DB 설계의 기본 작업이야. 그래서 MySQL이라면 이렇게 이 그림 따라서 만들면 되고, 이 그림 따라서 만드는 건 직접 실습해 보세요. 나중에 인덱스 삭제하는 방법도 여기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포린키 제약 조건을 등록하면 포린키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외래키인데, 외래키가 그 조인할 때 사용하는 외래키, 포린키를 등록하면 그 포린키의 인덱스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포린키 등록 방법은 또 다른 강의 노트 뒤에 여기 있다. 여기 외래키 등록 삭제. 그래서 외래키야말로 굉장히 빈번한 조회 조건일 수밖에 없어. 조인할 때 사용하는 외래키. 외래키가 뭐냐? 조인할 때 사용하는 필드가 외래키예요. 이건 굉장히 빈번한 조회 조건이에요. 외래키 등록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수야. 데이터베이스 DB 설계할 때 성능을 위해서도 또는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도 성능과 데이터 무결성, 외래키 등록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요. 근데 간혹 실력 없는 DB 개발자 중에 외래키 등록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간혹 실력 없는 DB 개발자가 있어요. 그 실력 없는 거야. 그래서 DB 성능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인덱스, 그 다음에 포린키. 포린키는 사실은 포린키 자체가 성능을 위한 게 아니라 포린키를 등록하면 그 포린키 필드에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거지. 그래서 포린키 등록을 하면 조인 성능이 좋아져요. 왜냐면 포린키라는 게 두 테이블을 조인할 때 사용하는 게 포린키인데
그 포린 키에 인덱스가 있으면 그러면 조인 할 때 인덱스를 이용해서 조인을 훨씬 더 빨리 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하고 포린 키에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에는. 당연히 포린 키 등록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포린 키 등록을 해야 그 포린 키의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 내용이 백엔드 개발자라면 아주 중요한 기술 면접 예상 문제니까. 그리고 기술 면접 예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할 때 당연히 성능 개선해야지.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걸 개발자로서 거의 뭐 기본 상식이에요. 모르면 안 돼. 오케이. HTTP 리퀘스트 구성 요소. 이건 부록에 적은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읽었기 때문에 부록이지만 구성 요소 3개 있다고 한 거 그건 알아야 되죠. 뭐가 있죠? 구성 요소 URL. 그다음에 리퀘스트 메소드 뭐 get인지 post인지 뭐 등등. put delete도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get하고 post만 사용할 거야. URL 리퀘스트 메소드. 그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리퀘스트 바디에 담겨요. 포스트 풋 딜리트 요청일 경우에는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리퀘스트 바디에 담겨서 서버에 전송이 돼요. 그런데 get 요청일 경우에는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쿼리 스트링 부분에 담겨서 전송이 돼요. 이건 거의 부록이 아닌데? 이거 필기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들이에요. 요 부분, 프로토콜 버전 부분만 안 나와요. 요 부분만 안 나와. HTTP 프로토콜 버전, 그 다음에 리퀘스트 헤더, 이 부분은 이 백엔드 수업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니야. 이 부분만 부록이고, 그, 리퀘스트 메소드, 뭐, URL,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어떻게 담겨서 서버에 전송되는가, 이건 이 수업의 필기시험에 나와요. 수요일 필기시험인 거 공지했던가? 공지에는 아직 안 올렸나? 지난주에 얘기는 했죠. 수요일 날 필기시험이야. 올렸지? 오케이. 오늘 배우는 데까지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자니까 저런 걸 유심히 봐요. 어떤 것은 저기 네이버 같은 거 검색을 하면 저기 뒤에 쿼리 스트링이 길게 붙어. 그렇게 쿼리 스트링이 길게 붙었다는 얘기는 저 요청이 get 요청이라는 얘기예요. get 요청일 경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저렇게 쿼리 스트링에 붙는데 보통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많으니까 저렇게 여러 개가 다 길게 붙어요. 그런데 get 요청이 아니고 post put delete 요청일 경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리퀘스트 바디에 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URL에는 안 붙으니까 URL이 깔끔하죠. 요때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리퀘스트 바디에 있으니까. 근데 get 요청일 경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URL에 붙기 때문에 URL이 보통 이렇게 길어져. 자, 앞으로는 여러분이 뭐 네이버랄지 구글이랄지 왔다 갔다 할 때 현재 URL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저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길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길 바래요. 오케이. 말바티스 조회 3번. 자, 방금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죠. 여기에 인풋 태그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출력되는 게 아니고 직전에 입력했던 검색 키워드가 여기에 채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그 이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소스 코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부분은 평범한 HTML 태그이고 타임리프 지시자가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나 저렇게 출력이 돼요. 저렇게 출력이 되면 value는 뭐뭐뭐가 없으니까 언제나 비어있는 인풋 태그가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처음에 스튜던트 리스트를 get 요청했고, 그러면 스튜던트 리스트 뷰가 실행이 됐고, 근데 이때 모델 애트리뷰트로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로 파란색이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값이 전체 학생 목록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걸 스튜던트 리스트 뷰가 받아서 전체 학생 목록이 출력이 되겠죠. 이때 전체 학생 목록 출력되는 것과 또 더불어 인풋 태그가 출력되는데 이렇게 출력될 거야. 이렇게 출력되면 웹브라우저 창에서 인풋 태그가 그려질 때 비어있는 상태로 그려지죠. 여기서 다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황이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 네임은 황 이런 URL이 요청이 되죠.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이렇게 쿼리 스트링에 붙지. get 요청이니까. 이렇게 요청이 됐어요. 자, 여기서 DB에서 황씨 학생 목록만 조회해가지고 모델 애트리뷰트로 스튜던트만 전달하면 이 뷰에서 황씨 학생 목록만 출력하고 인풋 태그는 또다시 이렇게 출력할 수밖에 없지. 4번. 그럼 2번처럼 출력하고 4번처럼 출력하고 둘 다 똑같이 출력했잖아. 그럼 둘 다 똑같이 비어있는 상태로 인풋 태그가 그려지죠. 왜냐하면 value는 뭐뭐뭐를 안 붙이고 출력했으니까. 먼저 왜 비어있는 상태로 4번에서 왜 인풋 태그가 비워져 있는 방금 입력한 황이 왜 없어졌는지 자, 그게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했다면 그러면 개선책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직전에 입력한 검색 키워드가 황이었다면 이것이 이렇게 뷰에 전달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뷰에서 출력할 때 value는 황이라고 채워서 출력해야 황이라는 값이 채워진 상태로 인풋 태그가 그려질 수가 있죠. 2번에서는 2번처럼 출력하면 여기 2번처럼 인풋 태그를 출력하면 비어있는 인풋 태그로 그려지지만 4번처럼 출력을 하면 황이라는 값이 채워진 상태로 그려지겠죠. 근데 이 황이라는 값이 고정값이면 안 되고 여기 3번에서 전달된 검색 키워드를 4번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여기 모델 애트리뷰트로 전달. 그러면 그 전달된 모델 애트리뷰트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th value라는 이건 th 콜론 value th 콜론이 붙으면 이건 타임리프 지시자예요. 그래서 이 name이라는 모델 애트리뷰트 값을 여기에 채워라 라는 타임리프 지시자 th 콜론 value. 그러면 이건 이 노란색 이건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네임 값이 황이었다면 여기 황이 출력되는 거고 이 네임 값이 박이었다 하면 여기 박이 출력되는 거고 이 name이라는 모델 애트리뷰트의 값이 출력되는 거니까. name 모델 애트리뷰트 값이 황이면 이렇게 출력. name 모델 애트리뷰트 값이 김이라면 이렇게 출력. 이러면 이제 인풋 태그가 비워지지 않죠. 자, 타임프 지시자 지금 여기 th value 배웠죠? th value면 이렇게 출력돼요. 이거 그 수요일날 필기시험 예상 문제가 이게 타임프 소스 코드를 딱 내가 적어주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출력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그럼 이걸 보고 이렇게 써야 돼. 물론 name 모델 애트리뷰트 값이 뭐다라는 건 문제에서
이 값은 알려줘요. 그러면 그 값이 황이면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야 돼요. 정확히. 자, th value, th 콜론 value 배웠고, 또 이건 이미 배운 거지. 이 th 콜론 each, 그 다음에 여기 th 텍스트. th 콜론 텍스트는 이 태그 사이에다가 출력을 하죠. th 콜론 텍스트는 태그 사이 텍스트야. th 콜론 텍스트는 th value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th value는 th 콜론 value는 th 콜론만 사라지고 value는 뭐뭐뭐 이렇게 출력하니까 좀 직관적이고 좀 쉽죠. 그런데 th 콜론 텍스트는 아예 얘가 통째로 사라지고 그 값이 요 태그 사이에 텍스트, 태그 사이에 출력돼. 태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객체 값이 이거다. 그럼 여기 태그 사이에 이렇게 th 콜론 텍스트는 이렇게 태그 사이에 여기 출력됐죠. 태그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처음 나왔구나. th 콜론 href. 이게 URL 출력할 때 좀 어려운데, URL 출력할 때 URL에다가 어떤 값을 끼워 넣어서 출력해야 된다면 저렇게 해요. 여기가 골뱅이야. 골뱅이 중괄호, 그 다음에 에디트하고 가로 열고 id는 뭐뭐뭐 이렇게 마치 빼자. 아무튼 요런 형태면 th 콜론 없어지고 여기 th 콜론 없어지고 그냥 href가 남고 골뱅이 중괄호도 없어지고 에디트 다음에 괄호가 물음표로 바뀌어요. 그리고 id는 뭐뭐뭐. 자, 뭐뭐뭐가 이 값이 들어가야죠. 여기 달러 중괄호는 그 값이 들어가야죠. 지금 스튜던트 객체의 id가 101이었다. 그러면 st.id 101이 여기 들어가고 이게 id는 101. 그다음에 여기는 괄호였는데 여기는 괄호였죠. 이 괄호가 물음표로 바뀌어. 골뱅이 중괄호는 없어지고. 좀 이게 타임리프에 좀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왜 이렇게 출력이 형태가 확 소스 코드랑 많이 다르죠.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쩌겠어. 타임리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 걸. 잘 봐두기 바라요. 다음 수요일날 시험 문제 이거 나와요.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가 이렇고, 객체 값이 스튜던트 객체가 3명이고 이렇다면은 이렇게 출력된다라는 거. 이거 그냥 예상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나오니까 외워두기 바래요. 그 다음에 A 태그 클릭. 이런 A 태그를 클릭하면 이게 슬래시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URL이 그냥 알파벳으로 시작했죠.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URL은 상대 주소 URL이고 이 상대 주소 URL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러면 현재 URL이 뭔가가 중요하죠. 현재 URL에서 끝부분만 바뀌지. 그래서 이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느 URL로 넘어가느냐. 자, 이게 상대 주소 URL이니까 이 URL이 알파벳으로 적혀 있으니까 현재 URL이 이거이면 여기서 끝부분만 이 상대 주소 URL로 바꿔 놓으면 그게 이거죠. 여기로 넘어가요.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가는가?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죠. 이 상대 주소 URL 그 read write 설명하면서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쉬운데 이걸 클릭하면 어디로 가느냐? 현재 URL이 이거일 때, 현재 URL이 이거인데 그 웹페이지에서 이걸 클릭했어. 그러면 끝부분이 이걸로 바뀌죠. 즉 이거죠. 여기로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고, 오늘 설명한 내용, 이 부분도 거의 이건 예상 문제. 나올 확률이 높고, 이 부분은 나와요, 그냥. 잘 외워두기 바래요. 마칩시다.